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전에 소개받은 이은미이고요. 와, 우리 짱짱한 아주 이소희 대표님의 소개로 이렇게 거대하게 소개를 받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갑자기. 어쨌든 남이강에 처음 이렇게 진행을 맡으셨는데 첫 손님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제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 대표님, 이소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책을 내 삶을 에세이하다.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림책으로 내 삶을 에세이하다. 그림책 공저예요. 그림책 에세이 공저인데 저희가 이제 1기를 진행하고 요번에 2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2기 진행 중인데 그러면 그림책 에세이는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림책으로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오늘은 저의 컨텐츠 소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그림책 하면은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보는 거, 글과 그림이 있는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림책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와 이야기들로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요즘에는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컨텐츠를 어, 하면서 제가 새롭게 제 삶을 에세이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림책 한 권으로 다양한 꿈을 꾸고 다양한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해 왔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림책 에세이란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림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림책 강사 이은미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요번에 이제 우 대표님 리얼 시리즈 8에 제가 이제 우리는 강사다 맞나요? 대표님? 네, 우리는 강사다 공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런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림책 강사 이음인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 표지가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제가 제 삶을 그림책으로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요 표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공저 쓴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로 사진으로 메인으로 갖고 왔고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쫙 보시면은 여기에 통일된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림책이라는 컨텐츠죠. 그림책이라는 컨텐츠로 이렇게 오색발전소도 운영하고 한국미래평생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작가협회도 하고 있고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저는 그림책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책을 하기 전에는 지금 다른 학습지 교사를 했었는데 학습지 교사를 할 때는 행복하다? 행복하다기보다 조금 삶이 지치고 힘들다?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 일을 하면서는 완전히 생각과 그런 것들이 관점이 바뀌면서 그림책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 그림책 여행을 하고 있는 교육 경력 25년 차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그림책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학습지 교사 일을 15년, 16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전에까지도 했거든요. 2주 전까지도 했어요.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같이 병행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지금 하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요 일을 하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맨날 찌든 삶에 피곤해가지고 쩔어서 집에 들어가면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잠들고 화장도 못 지우고 잠든 날이 수두룩백백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가 더 많았어요. 그 일을 할 때는 저희 아이 때문에도 그랬고 저희가 되게 어렵게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지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딱 만났는데,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선생님들?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제가 15년 같이 시작했어요. 학습지 교사 하기 1년 전, 2년 전에 어린이 도서 연구회를 먼저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줬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 컨텐츠라는 걸 생각도 안 했고, 그림책을 기관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16년 거의 2년 있으면 제가 20년 되는데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림책은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또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창 2000년도 이후부터 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면서 나름 이제 조금 자꾸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라 그러지? 지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계속 우리가 힘든 일이 오면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나를 세우고 나를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강연을 많이 쫓아다녔던 거예요. 일 끝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저는 여행도 공연도 문화생활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왜 힘든지를 몰랐던 거야. 그런 삶에 그냥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로서 케어해야 되니까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즐거운 거 보여주고 먹고 다니고 즐겁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 강연을 들으러 많이 오프라인으로 쫓아다녔거든요. 특히 우리 잘 알고 있는 김미경 강사님 강연이랑 김창옥 교수님 강연이랑 세바시 강연이랑 그런데 이제 골라서 제가 다녔어요. 그러다가 요 일이 시작한 5년 전이죠. 5, 6년 전에 세바시에서 이효리 작가님을 만난 거예요. 이효리 작가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그림책이 완전히 달라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림책 한 권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글이 없는 그림책이었는데 그 그림책이 저에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래야 되나? 그림책에 내가 들어가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림책을 달리 보게 됐었고, 그림책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힘든 어른이 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구라는 걸 느끼면서 그림책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 그림책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힘든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소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나 아이들, 교사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3, 40대 엄마들, 육아로 힘든 엄마들, 뭐라 그래야 되지? 만나는 분들마다 거의 눈물을 안 흘리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해소할 데가 없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그게 해소되면서, 이분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구나. 그러니 이분들과 같이 나도 그림책으로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만나면서 제가 스스로 치유를 받게 됐죠.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한 게 그림책 만들기였거든요.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되면서 나만의 또 다른 글을 쓰게 됐죠. 그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치유적 글쓰기였죠. 자,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 왜 저는 그림책을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많은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왜 이 단순한 그림책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림책은 접근하기도 쉬웠고 내가 구하기도 쉬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림책에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에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 주제와 삶과 이야기가 뭐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이야기 하나가 어떤 주제의 이야기로 거기에 얹힌다면 모든 게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느끼는 것들, 다양하게 보는 것들,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주제들이 이야기마다, 그림책마다 다 틀린 거예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그림책들이 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 주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보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러고도 모자라서 거기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 시간.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책 한 권에 희노애락이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느끼지 않을래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 바로 그림책이었던 거였죠. 거기에 지금 각기 다른 같은 나라에 있지만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개개인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추억이 되고 나의 이야기를 사유하고 항유하면서 그거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단순한 그림책 하나에 이 모든 것들을 느끼니 어떻게 그림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좋았던 게 있었죠. 주제 3 이야기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그림책 한 권으로 도대체 그럼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그림책이 이래서 그림책을 선택했어요. 그림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책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수업할 수 있고 그렇게 주제 활동을 하면서 폭넓게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런 수업 가지고 어디에서 수업을 하겠어요? 기관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도 하고 고등학교 진로 특강도 들어가고 청소년 아카데미도 들어가고 교사 연수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클래스도 열 수도 있고 이제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시니어들까지 다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 필요한 모든 영역을 그림책으로 다 수업이 하다는 거.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그 지역마다 숨어 있는 공모 사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그 월급 가지고 생활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지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니까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강사 동아리를 만들고 강사 동아리를 만들면서 공모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단순히 이제 재료비 받는 공모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재료비 받는 거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에 지역 공모 사업하고 공동체 사업하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또 교육청 사업. 다른 건 몰라도 교육청 사업이 조금 돈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교육청 사업은 단기간에 100단위로 나갈 수 있는 게 교육청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사업, 도서관이나 강도서 마을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만족을 하고 제가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개인 클래스도 운영하고 그룹 클래스도 운영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딱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게 되고 그러니 그림책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다른 영역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림책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게 지금 이렇게 책을 엮었죠. 처음에 강사를 시작하면서 그녀들의 인생 특강이라는 책을 하나 공저를 냈었어요. 그리고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니 그림과 글을 쓰면서 제가 나름 안에 있던 묵은 감정들을 힘들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 대표님을 만나서 전자책이라는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 달라지겠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또 그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글쓰기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글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글을 써서 나도 치유됐지만 다른 누군가도 도움을 받는데 글을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장 안에 내가 쓴 글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제가 저의 가치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림책 글쓰기가 시작됐고, 아, 그러면은 그림책 에세이, 제가 꿈이, 이런 일반 단독 저서가 아니에요. 일반 공동 저서들이 아니라 그림책 에세이를 쓰는 게 꿈이었어요. 그림책 에세이로 단독 저서 내보는 게 꿈이었는데, 전자책은 그림책 에세이를 바로 내가 쓰기만 하면 출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 그러면은 나와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와 같이 글을 쓰고 그 마음을 치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책 공저를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한 게 바로 그림책 에세이 공저이고요. 그림책 에세이 공저가 지금 1기 시작 전에 한 3개월을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해서 스터디로 조금 연습을 하고 1기를 시작했어요. 1기를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3개월 잡았는데 처음보다 좀 잡은 것보다 좀, 글이 빨리빨리 안 나와서 조금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1기 끝나고 편집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 편집 들어가고 나서 2기 지금 모집인데 편집 들어간 상태에서 전자책을 먼저 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그 그림책을 보고 읽고 하면서 그림책 에세이 공저 작가님들이 탄생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에세이란 뭘까? 에세이가 뭐예요? 선생님도 에세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에세이는 저는 되게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글. 그래서 저는 에세이는 자유로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보통 우리가 있었던 일, 문학 형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규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활했던 것들을, 일상에서 느낀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한문 현식으로 쓴 글이 에세이라는 거. 그래서 자유로운 글인 거죠. 그럼 이렇게 자유로운 글을 어떤 종류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수필 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수필이 뭘까요, 선생님들? 수필은 제가 옆에 쓴 지금 이 자유로운 글처럼 어떤 형식에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수필이잖아요. 수필, 그죠? 에세이지. 그래서 일상, 자연, 뭐 느낌, 체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 형식대로 써 내려가는 게 바로 스필 형식인데 중요한 거는 이 스필, 쉬운 스필 형식이지만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형식이 있죠. 뭐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에세이라는 거죠. 이 에세이를 뭘로 저희는 그림책과 연결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싶은 유머나 위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되게 쉽게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에세이의 그림책은 어떻게 집어넣나요? 그죠? 힘들어요. 그림책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보는 책하고 어른들이 보는 느낌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림책이 쉽지 않아요. 그럼 그림책을 어떻게 삶으로 에세이예요? 어떻게 그걸 쓸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림책을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느끼고 써야겠죠. 보고 느끼고 쓰고 그럼 보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는 매체는 그림책이었어요. 그림책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그림책을 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림책을 생각보다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림책을 안 보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림책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요. 왜? 우리 애들만 보여줬거든, 그림책을. 그리고 도서관 가서 애들이 보고 있는 책이 그림책이었거든. 그러니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했던 이 그림책이 친해지겠어요? 우리 보통 어른들은 자기계발서 또는 지식서, 정보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림책을 많이 안 보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있는 책이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마는데 그림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 글의 느낌, 또 그림의 느낌, 색의 느낌, 또는 거기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흐름, 그걸 보면서 친해지면 그림책이 정말 재밌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책과 친해져야 돼요. 그림책과 친해지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되죠. 아, 이 그림책의 이 내용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구나. 아, 그림에서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아, 나도 여기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 뭔가 지치는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막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상대편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저희는 정말 좋은 사람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공감해 줘야죠. 내가 공감이 돼야지 거기서 내 느낌을 끄집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감 진짜 중요하거든요. 친해지고 공감해주면 이제 생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책 나눔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각각이 가지고 있던 상황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관점들 완전히 바뀌죠. 다양한 서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그림책의 매력에 훅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한 거는 이제 생각을 했어. 표현까지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경험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으로 나를 사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우리가 향유함을 느끼면서 즐긴다고 하잖아요. 바로 내 경험을 그림책에 잇대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와 같은 상황들, 나의 경험에 입혀졌던 것들이 다 이야기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를 생각하고 느낀 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일기 쓰듯이 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다 보면은 이게 사연 있는 글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에세이로 차근차근 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적고 나면 한 편의 나만의 인생 이야기가 쫙 파노라마처럼
써지게 됩니다. 우 대표님 이거 경험하셨죠? 네.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내 삶에 입혀서 나온 책이 바로 그림책 에세이잖아요. 아마 많이들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저희 작가님들이 그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글을 써야 될까요? 기억이 저희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일도 아니 1시간 전의 일도 기억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 이야기와 사연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의 이야기가 하루가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가 돼버려요. 그죠? 그게 나중에 쓴다고 해서 그 기억이 다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글을 써도 지금의 글이 지나온 저의 50년 전의 인생을 다 기억하고 쓰지 않듯이 지금 지나서 쓴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다 쓰지 않잖아요. 10년 뒤에도 처음 쓰는 책은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데 10년 뒤에 쉬우라는 법 없거든요. 1년 뒤에 쉬우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시작이 반입니다. 저는 이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시작이 반이에요. 내가 시작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벌써 반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글을 쓰고 인사말 쓰고 쪽지만 써도 반 이상은 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게 어쩌면 끝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오늘 있었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상이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오늘상이라는 그림책을 보면은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이 없는 병도 있어요. 오늘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오늘과 지금의 오늘과 미래의 오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왜 와닿았냐면은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이를 낳고 연락을 안 하고 산 그 친구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산 그 몇 년 빼놓고는 지인이나 친구나 또는 가족이나 좀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서 지난주에 봤던 동생이 오늘 안 보여. 오늘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거든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크던 작던 너무 큰 거는 하지 못하겠지만 소소하게 작은 거는 이 글쓰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 지금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의 가치. 요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저희는 모든 초보자들도 그렇고, 어,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는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은 많은 경험의 가치를 나누어 주잖아요. 지금 하고 글쓰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글을 쓰고 싶은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우리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글을 쓰고 함께 글을 쓰고 그래서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내 주변과 나를 위해서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글을 써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글을 쓰게끔 작가님들을 설득하고 집요하게 괴롭혀서 나온 게 바로 내 삶을 에세이하다 일기 선생님들이세요. 예쁘시죠? 저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뭐 무척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많이 몇 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원고가 나오고 나서 전자책이 나오고 가니까 이제 실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초보 작가분들이 나온 책들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표지 너무 아름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림책을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글을 소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소재를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글을 함께, 혼자는 힘들어요, 사실은.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함께 쓰고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키우게 되죠. 처음에,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소희 작가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글 쓰기 전에,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꿈 리스트에만 있었는데, 그죠? 책이 나오고 굉장히, 우경화 대표님 도움으로 많이,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그죠?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많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내 마음을 돌아보고 성장하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아마 우리 우 대표님도 지금 책을 100권을 넘게 쓰셨지만 100권, 한 권 쓰기 전에 어떠셨어요, 우 대표님? 그게 되네요. 네.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써도 되나 쓸 수 있을까 그랬었죠. 음. 그죠. 아마 모든 작가님들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온 것도 신기한데, 그 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에세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치유하죠. 무엇으로? 그림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완성을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림책 에세이 공저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이제 그림책 컨텐츠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자격 과정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림책 동화 지도 심리 동화 작가 심리 지도사가 이제 그림책 만들기랑 그림책 테라피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업 자격증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책 심리학자들과 그림책을 연결해서 심리 지도사 자격 과정을 따는 거고요. 이제 연구에 저희가 이제 매년 두 기수씩 상반기, 하반기에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독회는 스피치 전문 강사님이 직접 이제 그림책 에세이를 읽고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 나눔을 하고 거기에 그림책 낭독 꿀팁까지 주시는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어서 인기 진짜 많은 프로그램이고요. 달달달 야밤. 야밤에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엄청나게 낭만적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 필사를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요게 아마 저희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원수가 항상 많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림책 주제 발문. 세 가지의 발문과 두 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그림책 한 권을 완전히 뜯어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다 그림책으로 연결된 프로그램들이고요. 음, 그리고 오늘 메인인 그림책 에세이. 그림책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 그래서 책으로 출판하는 그림책 에세이. 지금 저희가 2기 진행 중에 있고요. 시작한 지 지금 2주 됐거든요. 그런데 어, 모집이 다 되고 한 자리 남았어요. 어, 오늘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 중에 같이 마음을 치유하면서 글쓰기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심차게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림책 공저 프로젝트예요. 내 삶을 음, 스케치하다. 저희가 그림책을 단독으로 항상 했었거든요. 개인
작가 그냥 1인 1책으로 해서 그림책 만들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공저로 그림책도 어, 1기 지금 끝났어요. 1기 끝나서 1기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달에 2기 모집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그림책과 함께 지금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행복을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집안일 잘해야 되고, 남편 보조 잘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랑관계 잘해야 되고,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살았는데, 그 안에 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알아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고, 제 삶이 달라졌고, 제 행복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진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살아내고 살아온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 나의 삶에 그림책 에세이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